그 여자를, 최수현을 저는 제 손으로 처절하게 끌어내려야만 했습니다. 한때는 제 아들의 아내였고 제 손주의 엄마였던 여자자. 그저 화려한 커리어 우먼인 줄 알았던 그녀의 가면 뒤엔 썩어 문드러진 추악한 욕망이 도사리고 있었더군요. 제 아들의 순수를 멍들게 하고 한평생 아들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제 삶을 짓밟은 대가 저는 반드시 받아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살아남을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기억합니다. 제 모든 세상이 부서지던 그 끔찍한 날을, 제 아들 준수의 일그러진 얼굴, 손주 민재의 눈에 가득 고였던 말 없는 눈물, 그 모든 것이 제게는 지옥이었습니다. 복수심은 차가운 얼음처럼 제 심장을 에워쌌고, 저는 그 얼음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제 자신을 찾았습니다. 잃어버렸던 제 이름, 박선영을 그리고 그 옛날 제게 전부였던 한 남자와의 인연까지. 그 모든 것이 저를 이 잔혹한 복수의 무대로 이끌었지요. 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오직 파멸만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시니어공 감톡, 시공톡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오늘 상상의 나래를 펴는 하루가 되실 겁니다. 이제 제가 걸어온 피눈물의 길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어머니의 처절한 복수극, 그리고 그 끝에 비로소 피어난 진정한 사랑과 용서,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제 삶의 비밀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경기도 광주에 사는 올해 65세 박선영입니다. 평생을 누구의 엄마로 살아온 여자였죠. 제 삶의 유일한 빛, 제 아들 준수, 그 아이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제 모든 것을 바쳐 키워냈죠. 남편 없이 홀로 세상을 헤쳐나가는 것이 아무리 고되어도 준수만 보면 모든 시름이 녹아내렸습니다. 이 아이만 잘 자라주면, 이 아이만 행복하면 그것으로 제 인생은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제 세상은 오직 준수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준수는 정말 착하고 다정한 아이였습니다. 제가 힘들 때면 작은 손으로 제 등을 토닥여주곤 했죠. 엄마, 제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호강시켜 드릴게요. 그 말 한마디에 세상 모든 행복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제 모든 고난은 그 아이의 웃음 한 번으로 사라지는 마법 같았어요. 그렇게 제 세상은 오직 준수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의 행복이 곧 저의 행복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삶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그 여자가 나타나면서부터였습니다. 제 아들 준수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라며 데려온 그 여자. 최수현, 그녀는 빛나는 제목이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 번듯한 직함, 똑 부러지는 말투.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질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죠. 저는 처음에 대기업 임원이라는 그녀의 직함에 주눅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제 아들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제 아들의 앞길이 더욱 창창해질 것이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감사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수현은 너무도 빠르게 제 아들을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다정했던 준수는
어느새 수연의 말 한마디에 쩔쩔매는 남자가 되어갔습니다. 저와 눈을 마주치는 시간보다 수연의 눈치를 살피는 시간이 더 길어졌죠. 제 아들이었지만 점점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한 그녀의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차가운 시선으로 시작했죠. 그 다음엔 툭 던지는 비꼬는 말들. 어머니는 시대에 뒤떨어지셨어요. 어머니의 사고방식으로는 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요. 같은 말들을 웃는 얼굴로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습니다. 제가 해주는 음식은 맛없다며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제가 입는 옷차림은 늘 구식이라며 비웃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완벽한 세상에서 마치 불필요한 이물질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아팠던 건 그런 며느리의 행동에 제 아들 준수가 아무 말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수연의 편을 들 때도 있었습니다. 엄마, 수연 씨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시대가 변했잖아. 왜 엄마는 그걸 몰라? 그 한마디가 비수처럼 제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한평생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저에게 그 말은 비수였고 멸시였습니다. 제 삶 전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애써 키운 아들이 이제 다른 여자의 편에 서서 저를 꾸짖는 모습을 보며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마치 제가 존재해서는 안 되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제 집에서, 제 아들 옆에서 마치 투명인간처럼 존재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돌아보지 않았고, 제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수연의 차가운 시선과 아들의 무관심 속에서 저는 점점 더 작아지고 시들어갔습니다. 매일 밤 베개를 적시는 눈물은 제게 남은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내 모든 사랑이 이토록 무시당할 일이었나? 수없이 되뇌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살은 쭉쭉 빠지고 거울 속 제 모습은 제가 알던 박선영이 아니었습니다. 눈은 늘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 여자의 그림자가 저를 통째로 집어삼키는 것 같았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는 내가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저는 저를 다시 찾고 제 아들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만 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쏟아부었던 모든 냉대와 멸시, 그리고 제 아들을 빼앗아간 것에 대한 처절한 복수. 그것만이 제가 살아남을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 속에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복수라는 이름의 불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제가 살기 위해, 그리고 제 아들을 위해 저는 모든 것을 걸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베개를 적시며 밤을 지새우는 나약한 박선영이 아니었습니다. 제 눈에는 증오와 결의가 가득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복수라는 이름의 불꽃은 제 심장을 태우며 저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며느리 최수연이 다니는 회사 KS 그룹에 대한 정보를 샅샅이 파헤치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넷 뉴스 기사부터 시작해서 경제 잡지, 그리고 언론계에 떠도는 소문에 이르기까지 그녀의 모든 것을 흡수하려 했습니다. 그녀의 직위, 그녀의 업무, 그녀의 인맥까지 숨 쉬는 모든 순간이 정보 수집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다 운명처럼 그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 KS그룹이 대규모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휩싸였습니다. 여기엔 고위 임원인 최모 씨가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과 함께 동시에 퍼뜩 머릿속에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최수연. 앵커의 목소리가 점점 또렷해지더니 기어코 그녀의 이름 석자가 제 귀에 박혔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제 복수의 칼날을 날카롭게 갈아줄 기회가 제 눈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불운인지 행운인지 그 소식은 제게 지옥과 천국을 동시에 보여주었습니다. 그 순간 제 오랜 고통이 한순간에 터져 나왔습니다. 멸시와 서름, 그리고 아들에 대한 걱정, 이 모든 것이 한데 엉켜 거대한 분노의 파도가 되어 저를 덮쳤습니다. 그래, 이거였구나.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여자를 무너뜨릴 유일한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요. 그동안 제가 당했던 모든 모욕을 되갚아 줄 기회, 하늘이 제게 내려준 마지막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그 화려한 가면을 벗기고 그 추악한 민낯을 세상에 드러내리라. 저는 그렇게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복수의 깃발을 높이 올렸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저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파멸만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작하려니 막막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라곤 며느리에게 받은 상처와 오랜 세월 쌓아온 삶의 지혜뿐이었으니까요. 대기업의 거대한 벽 앞에서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수없이 저 자신을 의심하고 또 의심했습니다. 밤잠을 설쳐가며 온갖 경우의 수를 따져보았지만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았죠. 그러나 제 아들 준수가 점점 더 기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 불꽃은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의 그늘에 갇혀 빛을 잃어가고 있었죠. 엄마로서 저는 아들을 그렇게 둘 수 없었습니다. 그가 살아야 제가 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그를 구원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려던 찰나 문득 제 머릿속을 스치는 이름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성진 KS 그룹의 회장. 바로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제 기억 저편에 묻어두었던 이름. 젊은 시절 세상 모르고 서로만을 바라보며 사랑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감히 넘볼 수 없는 집안의 반대로 헤어져야만 했던 아픈 인연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가슴 아파했던 이별이 지금에 와서 저에게 기회가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낡은 사진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앳된 얼굴의 저와 성진 씨가 환하게 웃고 있는 빛바랜 사진이 있었던 추억들이 마치 엊그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의 차분하고 믿음직했던 눈빛, 그와의 인연이 제게 복수의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도 있다는 희미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건 신의 뜻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수없이 망설였습니다. 그에게 연락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구차하게 과거를 들추는 것은 아닐까? 혹시나 저를 외면하면 어쩌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을 지키고 제 삶을 되찾기 위해선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는 큰 용기를 내어 KS그룹 회장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비서의 목소리에 저는 제 이름을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박선영입니다. 이성진 회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했습니다. 저를 위한, 그리고 제 아들을 위한 마지막 싸움이었습니다. 성진 씨를 만난 것은 제 삶의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수십 년 만의 재회, 그의 회장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냉철한 공간이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 도심은 마치 그의 권력을 상징하는 듯했습니다. 그곳에서 마주한 이성진은 제가 기억하는 순수했던 청년과는 전혀 다른 위험 있고 노련한 사업가의 모습이었죠.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수많은 고뇌와 번민의 흔적이 엿보였습니다. 잠시 동안의 어색한 침묵이 흐른 뒤 저는 망설임 없이 제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최수연이 저와 제 아들에게 가한 모욕, 아들이 얼마나 나약해지고 무너졌는지, 그리고 그녀가 연루된 KS그룹의 비리에 대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숨김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습니다. 성진 씨는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했습니다. 연민과 놀라움, 그리고 냉철한 판단이 교차하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그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지만 묘하게 익숙하고 믿음직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선영 씨,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셨군요. 그리고 최수연 이미 그녀의 비리에 대해선 내부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큰 손실을 입힐 만한 사안이죠. 그녀의 욕망이 결국 여기까지 이른 모양입니다.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그녀의 가면 뒤에 그런 추악한 민낯이 숨겨져 있었다니. 그의 마지막 말에 제 심장은 두근거렸습니다. 그가 제 편이 되어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성진 씨와 비밀스러운 협력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는 KS그룹의 막강한 정보망을 이용해 수연의 비리를 더욱 깊이 파고들었고, 저는 며느리의 일상과 숨겨진 행적을 추적하며 작고 사소한 증거들까지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서류 속의 숫자 하나, 그녀의 통화 내역 하나, 심지어 그녀의 은밀한 만남까지 모든 것이 제게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비록 과거의 연인이었지만 지금 우리는 공동의 적을 향해 칼을 가는 동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 수연은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걸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겠죠. 복수의 칼날은 이미 그녀의 목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리고 잔인하게 말이죠. 그녀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기 위해 저는 제 삶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성진 씨의 정보력과 제가 모은 증거들은 최수연을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지시 아래 KS그룹 내부에서는 수연이 관련된 비리 조사가 마치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회장의 최측근들이 움직이자
그동안 쉬쉬하며 덮여왔던 그녀의 모든 부정한 행위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수천억 원대의 비자금 조성, 유령 회사를 통한 횡령, 그리고 정치권 로비 의혹까지 그녀의 죄목은 상상 이상으로 거대했습니다. 동시에 저는 며느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허점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녀가 자주 드나드는 강남의 고급바, 장부에서 발견된 거액의 현금 결제 내역, 수상한 명품 구매 내역에 쓰인 법인카드, 그리고 주말마다 만나는 정체불명의 인물들, 그들은 대개 이름 없는 유령회사 대표들이었죠. 모든 것이 그녀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추악한 거래와 횡령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치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라다니며 퍼즐 조각을 하나씩 맞춰 나갔습니다. 며느리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그녀의 탐욕스러운 민낯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언론에서도 연일 KS 그룹의 최 모 임원에 대한 의혹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처리되었지만 성진 씨의 은밀한 지시와 제가 흘린 정보들이 더해지자 곧이어 그녀의 실명이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KS 그룹 최수연 임원, 비자금 조성 핵심 인물로 지목, 뉴스 헤드라인이 그녀의 이름을 대문짝만하게 박았을 때 수연은 점점 궁지에 몰리는 듯 보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예전의 오만함 대신 초조함과 불안감이 역력했습니다. 신경이 곤두서 있는지 사소한 일에도 아들 준수에게 날카롭게 반응하곤 했습니다. 당신이 이럴 때 나한테 도움이나 줄 수 있어?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인간 같으니라고. 그녀의 비난은 준수뿐 아니라 제게도 화살이 되어 날아왔습니다. 집안 공기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팽팽하게 죄어왔습니다. 저는 그들의 균열을 조용히 지켜보며 제 복수의 칼날이 서서히 그녀의 목을 겨누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승리가 코앞에 다가온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의 대가가 얼마나 잔혹할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성진 씨가 넘겨준 핵심 자료들과 제가 모은 사소한 증거들이 퍼즐처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언론은 물론 검찰에서도 이 사건을 예의주시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KS 그룹 본사에 들이닥쳤습니다. 수현은 마지막까지 발버둥 쳤습니다. 언론의 눈을 피해 잠적하고 해외 도피까지 시도했죠. 그녀의 주변을 맴돌던 모든 탐욕스러운 관계들이 하나둘씩 끊어져 나가는 모습을 저는 실시간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아침 뉴스 속보로 최수연의 이름이 명확히 호명되는 것을 들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승리감보다는 차가운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바라던 복수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이 모든 것이 과연 옳았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되더군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녀의 추락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제 손으로 만든 파멸이었습니다. 그녀의 추락은 너무도 처절했습니다. 연일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것은 최수연이라는 이름 석자와 그녀의 추악한 비리, 그리고 마침내 인천국제공항
긴급 체포라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KS그룹 최수연 임원 대규모 비자금 조성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 그 문장들은 마치 활활 타오르는 불길처럼 그녀의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화려했던 커리어 우먼의 삶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것은 물론 법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되었죠. 저는 텔레비전을 통해 수갑을 찬 채 초췌한 모습으로 끌려가는 그녀를 보면서도 어떤 통쾌함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씁쓸함만이 남더군요. 과연 이 모든 것이 제가 원했던 결과였을까요? 제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잔인한 승리, 그게 제게 남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가장 사랑하는 제 아들, 준수에게도 미쳤습니다. 그는 아내의 몰락과 함께 직장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절망감에 몸부림치는 아들의 모습은 제 마음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밤낮 없이 술에 취해 흐느끼고 멍하니 벽만 바라보는 준수를 보며 저는 수없이 자책했습니다. 내가 과연 옳은 선택을 한 것일까? 이 복수가 아들을 더 힘들게 한 것은 아닐까? 제 복수가 가져온 결과가 정작 제 아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준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저지른 복수의 무게가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제가 아들을 사랑하는 방식이 그를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은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러나 후회해도 이미 늦은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의 옆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의 복수극은 아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내가 과연 아들을 위한 복수를 한 것인가? 아니면 그저 내 욕심을 채운 것인가? 수없이 되뇌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복수에 성공했지만 그 대가로 아들의 행복을 앗아간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제 복수의 무게가 제 어깨를 짓눌렀지만 동시에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아들을 사랑하는 방식이 그를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은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그럴수록 저는 더욱 강해져야 했습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유일한 사명은 부서진 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방 문틈으로 비치는 손주 민재의 작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엄마 아빠의 싸움과 이혼으로 가장 큰 상처를 받은 아이, 그 작은 아이의 눈에는 여전히 슬픔이 서려 있었지만 저를 보며 해맑게 웃어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할머니는 저한테 최고예요. 그 작은 아이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저를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민재의 작은 손을 잡고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면 저는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습니다. 이 아이만은 이 고통 속에서 제가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보물이라 생각했습니다. 제 복수가 가져온 고통을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민재의 존재 자체가 제게는 구원이었습니다. 아들 준수는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절망 속에서 헤매던 그가 비로소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려는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달 민재에게 양육비를 보내며 아버지로서 최소한의 책임을 다했고 무너진 자존심을 다시 세우기 위해
새로운 직장을 찾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저는 준수의 곁에서 묵묵히 그를 지켜보며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림자처럼 조용히 힘을 보탰습니다.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지친 그에게 조용히 차 한 잔을 건네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제가 저지른 복수의 무게를 감당하고 이제는 아들과 손주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제가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이자 진정한 어머니의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다시금 제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고요처럼 제 마음에도 평화가 찾아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복수라는 단어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제 삶은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아들 준수는 단단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고, 제 손주 민재는 건강하고 밝게 자라주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두 사람이 제 곁에서 웃고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제 오랜 시련과 아픔을 씻어주는 따뜻한 비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민재가 할머니 하고 달려올 때마다 저는 제 삶이 얼마나 값진지를 깨닫습니다. 성진 씨와의 관계도 그렇게 깊은 이해 속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는 제 삶의 아픈 기억이었지만 동시에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준 은인이기도 했습니다. 가끔 안부 전화로 서로의 안녕을 묻는 것이 전부였지만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충분히 서로를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첫사랑과의 재회는 복수라는 거친 파도 속에서 제게 예상치 못한 위로와 성숙을 선물해 주었죠. 인생의 아이러니라고 해야 할까요? 고통의 끝에서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한 어머니의 삶이 오직 자식만을 위한 희생으로 점철될 수는 없다는 것을요. 때로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강인함이 필요하고, 때로는 아픔을 이겨내기 위한 처절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제 삶은 고통과 상처로 얼룩지기도 했지만 결국 사랑과 이해로 완성되었습니다. 제가 걸어온 이 길은 비록 험난했지만 저를 진정한 박선영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상처는 아물고 그 자리에 더 단단한 제가 남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살아온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 박선영의 이야기, 제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하는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신이50 감톡, 시공톡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